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이번 한 주는 복귀라기보단 어제 하루만 이야기해도 정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은 금요일의 그림자가 굉장히 강하게 드리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실업률마저 높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이틀 연속 줄줄이 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우리 당이 어떻게 될지 또 주말 동안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순간에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또 손실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으시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고민되실 텐데요. 현명한 대응책과 방법들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머니왕 1부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시죠.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따로 안부 인사를 엽줍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바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시장 좀 어땠는지,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시장을 일단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앵커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진짜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내릴 줄 몰랐어요. 그쵸. 네, 근데 하여튼 아연 질색 많이 내렸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FOMC 이제 그 파월의 입에서 9월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또 주가가 환호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고용이라든가 또 제조업 지수 이게 안 좋으니까 야 이거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아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크게 받은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석유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런 이제 우리가 주가가 내린 다음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내렸구나 그렇게 인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쏘아올린 모멘텀을 가지고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 굉장히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소위 말해서 거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래 이제 많이 과열권에서 열을 식히는 그런 흐름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석유 관련주 강세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항상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무방 주제도 황금 맥점 포착 선구 투자의 길잡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기기묘묘한 게요. 기술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 전략일 거예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또다시 과매도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유망 섹터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제약바이오는 크게 이렇게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선 조정을 받았던,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많이 움직일 때 그동안 못 올랐던 신규 상장주 이제 이런 섹터가 좀 매력적인 좀 구간에 진입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항상 그 기술적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다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 시파동이 나오는 그런 구간인데 이제 여기서 지지선을 찾을 필요가 있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못 가고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하락 A 반등점 C파동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급락이 나오면서 하이닉스도 내려오면 한번 차트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그 뭐 HBM3라든가 뭐 그런 것들, 3E 그런 것들 이제 공급 제한을 한다. 그래서 뭐 급락 10%가 나왔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지지선이 이제는 여기, 그러니까 바로 전저점에 대략 262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냐? 2550포인트. 여기는 지지선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은 좀 조정 구간이라서 감안하시되 여기서 월요일에 또 한번 갭하라 그러면 가만 보실까요? 저는 항상 주식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전 경계 모드예요. 벌써 이게 빨간색이 과열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그 갭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쌍받으시면서 노란색이 이제 근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갭 하락하면 아마 여기를 위협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620포인트 내외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반등도 일어날 수 있고 반등이 실패하면 그 다음 자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여기까지는 뭐 거의 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 보세요. 코스피만 보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내주고 그다음에 또 이만큼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 그럼 여기서 매도할 것이냐? 그건 조금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제는 왜 코스닥이 더 과매도 구간인지 그걸 말씀드려보면 코스닥도 똑같아요. 일단 뭐 지난번 쌍바닥 그런 구간에서 강하게 가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가 왜 내렸냐 다 아실 거예요. 뭐 리세션 공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을 찾아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여기를 또 한번 깨면서 코스닥도 비슷하게 뭐 이 자리 정도로 내려올 거예요. 시작하면은 여기서 잘하면 또 양손도 나올 수 있고 내린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그동안 거래 속에 코스피 오를 때 못 올랐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3월 고점 대비 이만큼 지금 내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우리가 미리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 내리는 것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내주고 또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 구간 때문에 매도해야 되느냐 그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일단 뭐 지금은 누구나 힘든 구간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보시는 분들 사실 방송도 하기 싫을 거예요. 참 방송도 보기 싫을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방송 나오는데 야 이게 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솔직히 그런 제가 이제 심정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런다 여기서는 굉장히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 30년을 좀 넘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그리고 이 주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뉴스 재료보다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신문 보면은 아마 안 봐도 비디오 올 겁니다. 또 뭐 아래 공포, 글로벌 증시 급락, 까맣게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좀 차근히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미국 증시는 확실하게 올라주고 또 조정도 확실하게 받아주지만 우리 증시는 찔끔 오르고 조정은 확실하게 받는 그런 느낌, 체감이 좀 강할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우울하시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또 버티신다면 좋은 날이 분명히 오시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저희 계속해서 또 머니왕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이제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조금 힘내서 강의해 주시죠. 당연하죠. 네.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네? 그냥 그 유행하는 말로 요즘 무대응이 대응이라고 대응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장인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손 놓고 있기는 시장이 맡기기에는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아, 네. 너무 솔깃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솔깃할 것 같은데. 네, 솔깃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래도 이 수습에 안 짓는 것, 인생 역전에 뭐 그렇게 뭐 거부는 아니지만 성공해서 여기 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건데 네. 어려운 구간에서 저를 좀 살게 만든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요,
여러분께서 소위 이제 우리가 늘 귀에 있고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접하기 쉬운 게 소위 말해서 실효성 테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다음에요. 물론 올라도 그 다음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항상 뉴스 나오기 전에 그 저점에 선점을 하는데 포착해도 저점에 잡아도 쉽게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황금 맥점 전략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맥점에서 잡으면 보통 우리 이제 급등한 종목을 쫓아다니잖아요. 이것은 급등할 종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황금 맥점 포착 전략이란 뉴스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者그렇게 좋아하시는 귀에 익숙하게 말씀드렸지만 급등한 종목 추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잡으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구간에서 이걸 통해서 뭐 시장이 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상관없이 이 전략을 통해서 그래도 뭐 좋은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특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따 한번 제가 우리 공부할 멋진 종목 드릴게요. 뉴스, 그러니까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줍니다. 우리 주리 앵커님. 네.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팔아라. 그렇죠. 네.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어떨까요? 극히 제한된 그 그룹에서만 도는 게 소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것이 공론화돼서 나오는 게 뉴스예요. 네. 그때 팔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뉴스 따라잡기가 굉장히 지금 않는 게 뭐냐면은 대표를 잃은 예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국장은 안 돼. 한국장은 안 돼.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미국밖에 믿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매그니피스트 7 거기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52종가를 투자를 했습니다. 국장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점에 언제 했느냐? 물론 뭐 엔비디아, 테슬라 그런 것들이 다 애플 저점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다 수익 났다고 뉴스가 다 이렇게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그때 따라가서요. 뭐 신문을 보니까 2주 동안 9주의 손실을 봤다고 그래요. 그게 다 뭘까요? 이미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세가 그냥 물론 줄 수도 있어요. 아주 적게 주거나 아니면 또 크게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뉴스 소문에 앞서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뉴스 쫓아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의 그 차이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거기에 이제 포모 신드롬이라든가 레밍 신드롬, 남이 장애가니까 나도 장애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황금 맥점 전략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거칠애보다는 그러니까 뭐 겉모양 수익보다는 단연간 적중률로 증미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침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방송을 출연하는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종목이 최소 5%에서 1차 목표가가 이제 저는 5% 설정해 드리거든요. 수십 프로, 수백 프로까지 1년 반 넘게 나온 적중률이 88%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거 이제 적중률이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아까 제가 이제 거칠의 겉모양 수익이란 건 뭐냐면은 비현실적인 수익. 예를 들어서 어떤 A 종목을 저점에 잡아서 수백 프로 났다고 이제 늘 방송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실 그때 저점에 사서 수백 프로까지 들고 계신 분은 그렇게 저는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비현실적인 수익이지만 이 황금 맥점 전략은 당일에서 5일까지 보통 이렇게 적중률로 증명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저도 그랬지만 아픈 계좌를 가지신 분들한테 분들께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 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아까도 제가 이제 모두에서
석유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상승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오래된 거 말고요. 이번 주만 보더라도 우리 황금 맥점 전략은 열의를 했다. 첫 번째 흥구석유인데요. 흥구석유가 이렇게 오른 그런 뉴스는 다 아실 겁니다. 한의회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뭐 그 방법 뭐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 중동 다시 한번 불안이 오고 또 뭐 이란이 보복 공격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유가 상승할 거야.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절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이 기술적 지표는 진짜 못 속인다.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굉장히 많아요. 기술적 자리가 만들어주면은 이게 이제 선행한다고 그래요. 그랜저 검증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저한테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보실까요?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화면에 잘 안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하락이 많이 가져오고 이때 절대 뉴스 안 나오죠. 역전된 망치의 도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황금 맥점 전략의 넘버1이에요. 여기 한번 색깔을 보실래요? 우리 또 주리 앵커님께서 열심히 지금 아주 그냥 관찰하고 계시는데 노란색이죠. 네네. 노란색 안 맞죠? 보여가지고. 근데 이때 뉴스가 안 나와요. 뉴스가 안 나오면서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이때 상한가에서 이 어려운 장에서 3거래일 동안 48%나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런 것이 아까 제가 황금 맥점 포착은 성공 투자의 길라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미 올랐을 때 매수하시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르면은 물론 수익도 나죠. 이제 저는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아슬아슬한 매매를 합니다. 어느 때 매수해야 더 수익이 잘 날까요?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해요. 제가 왜 이거 기가 막히다는 왜냐하면 이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날 오후에 뭐 한의회가 뭐 암살인데 이날 오후에 나왔거든요. 그 뉴스 전에 사야 된다 이 말씀. 당연하죠. 근데 이게 기술적 자리예요. 그 기술적 자리가 이게 뭐 그냥 컨스탄트하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소위 말해서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스스로 생각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그렇고 또 동일 테마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석유가 있습니다. 한국석유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SG, 친환경 아스팔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종목이 뭐 몇천 원짜리잖아요. 시세를 참 잘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석유는 이게 물론 뭐 석유 관련주기도 하지만 석유하고 다 이렇게 밸류 체인이 연결되는 게 바로 이것도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보실까요? 이거 보시려면은 양양음이에요. 양양하면 우리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머니투데이에서 양양 패턴이면 정말 이것은 황금 맥점 전에 넘버5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앵무새처럼 떠든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양양 패턴에서는 뉴스 안 따라가도요. 거의가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준상한가 또 어제 급등이 나왔네요. 41%나 올랐다. 이게 남들이 안 볼 때 또 한번 뉴스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해서 이런 종목들은요. 아슬아슬하지 않고 누구나 편안히 매매할 수 있어요. 봐요. 여기서 내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메스 조정을 받고 120에서는 딱 지켰거든요. 120에서 이탈하면 그냥 손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가 오른다니까. 근데 그 뉴스는 그 다음에 나오면서 41%다 상승이 일어났다. 이게 하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중 NCS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ESS, 순행식 냉각장치 국내 유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한번 보실까요?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때도 이제 양양 패턴에서 한번 올랐고 지금 결정적으로 한 게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또 한번 양양음이죠. 아까 한국석유 보셨죠. 120에서는 지지받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틀 동안 35%나 올랐고 여기서는 뭐 그냥 뭐 한 4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점에 잡을 때 이때 저때 뉴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투자 상위 5% 분들의 비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어제야 뭐 다 뭐 지수가 코스닥 4% 이상 빠졌고
하이닉스가 10% 빠지는 그런 참 안 좋은 장에서 뭐 대부분 종목들이 내렸지만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 VT, CNC 인터내셔널, 삐아 이게 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이걸 언제 잡았나 보세요. 다 4월 달, 뭐 또는 이럴 때 이제 4월 초, 5월 달 잡았거든요. 이럴 때가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냐면 그때는 실적이 좋다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 보고 이때부터 실적 좋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선점에서 이렇게 167%가 다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건데 167%, 104%, 그다음에 우진혜택도 완전 저점에서 이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90% 가까이, CNC 인터널 57%, 삐아 52%. 비교적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황금 100점 포착은 바로 어려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뭐 저희 예시입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뭐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요일 날 황금 100점 종목은 잠시 후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자, 이번 주 특히 이제 이번 주 말쯤 이제 이슈에 가는 정말 몇몇 종목만 갔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또 저희 포착주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을까요, 의원님? 네, 어제는 다 힘든 장이었고요. 그죠.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이제 패턴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물론 아까 그것도 다 실전 매매지만 이번 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SLS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 내용은요 설명 안 드릴게요. 왜? 기업 내용은요 이미 주가가 오른 다음에 근데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께서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인 투자자의 결정적인 제가 볼 경험상 오류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듣기 좋은 말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작동을 해요. 뭘까요? 기술적 분석 얘기하면 그때 우리 주례 앵커도 어려워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정답뿐 아니라 이게 바로 성공투자의 길라잡인 거예요. 근데 어려워도 해야겠네요. 당연히 이게 언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주시장의 언어다. 언어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시 또 멋진 그 명작의 소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언어가 기술적 지표, 기술적 분석인데 그걸 하나로 집중해서 나가는 차트인데 이걸 이해 못하고 어떻게 내 계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스토리텔링. 뉴스 나오죠? 그러니까 늘 뭐 예를 들어서 뭐 HBM3가 어떻고 이미 그럴 때는 이미 주가 상당히 오른 다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 좋아하시고 또 뉴스 따라잡기 좋아하시고 소위 말해서 실효성 테마 그것은요 정말 선수가 아닌 나오면은 직장 다니시고 그러면 아슬아슬은 매매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여러분을 모신 지가 28년 정도가 됐는데요. 얘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잘하시면 수익도 나시지만 대부분 95%분들이 그렇게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뉴스 그러니까 이미 급등한 종목 그 추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황금 100점 전략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지표에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이미 눌림이 나온 종목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것들을 잘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LS 바이오는 제가 기업 내용은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또 하면 시간이 되니까 자리만 보시라고 이게 양양음 패턴이에요. 자, 이것 하나 또 여기서 더 얻는 팁이 있어요. 이미 이렇게 장대 양선이 나오고 또 상한가 이게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상한가 이게 얼마 4,000원대로 치고 그 다음날 얼마까지 빠졌어요? 3,300원대까지 빠졌어요. 장중에. 그럼 몇 프로 빠졌나요? 이게 바로 위험스러운 매매예요. 그럼 이렇게 음선 났을 때 공략을 해서 음선 났을 때 이것은 23% 상승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음선 공략을 잘하시는 겁니다. 뉴스 따라잡고 아슬아슬한 매매보다는요. 예, 음선이란 뭐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거고 그것은 내가 그 시점에 들어가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데 익숙지 않죠. 두 번째, 부산산업이 있습니다. 부산산업도 이거 보시게 되면 양양음 패턴이에요. 그럼 이 다음날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 15% 정도 좋은 상승 흐름이 났어요. 하루에요. 하루에 15%면 나쁘지 않죠? 아까 제가 황금 100점 전략은 당일에서 5일 동안에 보통 5에서 한 20%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적중률이 88% 정도 된다는 것도 이미 제가 방송에서 다 증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하스는 어떤 회사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결국 의료예요. 그러니까 치과 관련인데 이것이 드실리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자연 치 거기에 가깝게 만드는 보철 수복 소재인데 이것이 글로벌한 회사예요. 70개국이 수출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음선이 7개죠. 이 공모가 대비 공모가 16,000원이고 이때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규상장을 보시라는 게 이런 종목들이 다수예요. 그럼 이럴 때 잡으면요. 이것도 이제 양음 패턴을 잡아서 V에서 27%예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SG 차트 아슬아슬하게 급등 차트를 보면은 내가 왜 그 종목을 매수 못했을까? 뒤늦게 가담한 수가 상당히 많죠. 고점 대비 어제까지 거의 20% 빠졌어요. 그래 이런 것들은 거의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27%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따 시프트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 제가 AS 시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한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네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한국석유도 그 대표적인 애입니다. 이 한국석유 같은 건 정말 마디마디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부산산업 같은 패턴이에요. 양양 패턴이고 조금 횡보보다 크게 안 빠지거든요. 낮게 잡으면요. 아까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자꾸 눈이 안 가죠? 이제 오른 다음에 눈이 가요.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대왕고래 테마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신 분이 진짜 많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사신 분도 계시겠죠. 확률적으로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사서 위에서 그냥 좀 아슬아슬하게 가담해서 매매하신 분들 수익 났다고 그러니까 그때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학개미 운동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 개인투자들 대부분이. 그러면은 이때부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잡은 게 좀 확대해 볼게요. 양양음 패턴.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황금 100점 전략 5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계좌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장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저 기기묘묘하게 이런 것들을 신호를 보내준다. 예, 그렇게 한국석유가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슈림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슈림 네트워크스는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보세요.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살짝 음선 주고 이것도 어려운 자세 22%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이거 굉장히 좀 망설이고 회사 내용이 싹 좋지가 않아서 안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해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3일 제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루틴하고 쉽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역전된 방처럼에 도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양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양음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평선 밀집이죠. 그러면서 이게 또 1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 또 이오플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오 패치. 예, 이런 이오플러 같은 것도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 보세요. 양음이에요. 여기서 포착해서 요것도 8월 2일 날 슈팅이 나오면서 바로 어제죠. 예, 이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13,000원. 아주 그냥 쌈박하게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돼요. 주식 자체는 위험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많이 올라 종목들 추격하고 그렇게 되면은 낭패 보기가 쉽잖아요. 진정한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또 매도할 때는 매도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희 방송을 보고 이거 13,000원 목표가 매도하신 분들 참 매매 잘하셨네요. 네, 8월 2일에도 또 포착주가 그래도 있었네요. 사실은 주중에는 정말 괜찮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 후반에 갈수록 금요일 날 무너졌던 점이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8월 2일에도 포착주가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들어보니까 주식과도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소통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심화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머니왕 일부 계속해서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이어서 심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제 지난 시점, 그러니까 몇 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혹간 또 저는 이게 또 뭐 잘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몇 점을 어떻게 잡는 건지 저는 항상 여러분께 고기 잡는 법을 진짜 전수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몇 점에서 매수를 했느냐. 첫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글로벌이한 이게 이제 기업이 돼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첫 번째 포착한 게 3월 26일, 두 번째가 4월 22일. 예, 그렇게 이제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 뭐 167%, 3월 달에는 4월 달에는 140% 예,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한번 3월 26일 자리를 보시자고요. 그게 오래된 구간이 아니죠. 여기입니다. 바로 이 자리.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양을 만들어요. 이때 이게 음봉은 뭐냐면은 손에서 흔들어대는 음봉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좀 미미해가지고 이렇게 장대 음선이 나오잖아요. 이때 절대 세력들이 바로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제 올라서 서서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때는 소위 말해서 이게 매집 국면이라는 거예요. 매집. 그리고 그 재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달부터 실적이 좋다. 화장품. 사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때 또 주식도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또 뭐 요즘 남성도 메이크업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또 화사한 봄이 오면 이뻐지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렇죠. 또 여름 되면 노출의 계절이 오죠. 이게 당연히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겨울에 뭐라고 그러죠?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얼토당토는 얘기고 그냥 너무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데 이것은 적시에 됐죠. 3월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꽃이 많이 안 폈잖아요. 남쪽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말하자면은 올랐을 때 뭐 화장품 실적이 좋으네 그러면서 하는 것보다 이 주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일어나면요. 그다음부터는 탄력이 둔화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그 악재는 다음에 나와요. 두 번째 한 VT를 볼까요? 예, VT도 이제 화장품 리더샷 다 아실 거예요. V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언제였냐면 4월 19일이에요. 4월 19일이면 딱 이 자리입니다. 참 절묘하게 잡죠. 근데 이럴 때는 절대 뉴스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 지금 4월 19일이면 딱 중간쯤인데 이때가 바로 양양 패턴이고 이날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또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면서 109%나 올랐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머니투데이 첫 방송부터 첫 방송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서 어느덧 지금 뭐 한 1600% 넘는데요. 최근 것만 보시자고요.
최근 것이 언제냐면 4월 4일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아까 제가 아슬아슬한 매매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부터 생각해 보시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공한 투자는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는 거라고 그랬죠. 또 하나일까요? 프로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겨해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파란색 숫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펀더멘탈의 수반이 돼야 돼요. 알테오젠이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자, 음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요. 여기에서 노란색은 뭐라고 그랬죠? 과매도권이에요.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주식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급등한 종목? 아까 미국 시장 우리 사학개미에 가신 분들 안타깝게 왜 돈을 잃을까요? 오른 다음에 비싸게 사기 때문에 잃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물건 살 때 싸게 사는 걸 좋아하시면서 왜 주식은 싸게 사는 걸 싫어하시죠? 그리고 이미 기술적 자리는 황금 맥점 자리는 매수신을 알려주는데 외면하죠. 두 번째, 여기를 그렇다 쳐요. 두 번째도 여기서 음선이 계속 나오면서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고요. 또 세 번째도 양, 음양 패턴 나와요. 다다 노란색 근처, 그 다음에 다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도지 캔들인데 이런 것들 뉴스 나기 전에 다 맥점을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J2K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J2K 바이오 이게 이제 황금 맥점 전략 3인데 이게 이제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다 음선이에요. 저는 철저히 거의가 음선입니다. 윗수염 음선, 아랫꼬리 음선. 그러면서 이때 V에 걸면서 21% 올랐고 이것도 계단식 상승파. 또 한 번 재피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양음. 이 재피가지고 이날 매수해서 또 한 번 상한가 또 뽑아왔거든요. 이게 거의 다 저점이었죠. 이평선 밑집에서 또 한 번 있어요. 음선 5개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삐아들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제가 알테오젠 공부하셨죠? 예, 삐아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삐아 같은 경우도 음선 5개 나온 자리가 바로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뉴스 안 탄다니까요. 매수하면 안 타요. 왜? 음선 나오면 매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도 봐요. 노란색이죠. 싸게 사죠. 실전 매매 우리는 이때부터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상한가에서 58%나 올랐다.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한국석유 보셨으니까 자꾸 이제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흥구석유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로체 시스템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로체 시스템스도 가만 보실래요? 이것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평선 밀집을 놓으셔라. 그랜벨 법칙에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에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높아시면서 이게 피곤하게 들리고 그러신 분들은 순 스토리텔링 뉴스 따라가서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진정 수익 잘 나시냐 그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공부하셔야 하는 겁니다. 양양음 역전양체 도지 이평선 밀집에서 그냥 뭐 가파르게 한 뭐 53%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삼화제약이 있는데 예, 그건 제가 시간상 생략하고요. 뭐 이 정도로 하죠. 네. 자, 좀 더 심화된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종목들 또 AS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위원님. 첫 번째 종목이 삼천당 제약이네요. 네, 삼천당 제약. 네, 이 종목 워낙 잘 갔죠. 잘 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어제 막 지수가 급락 나오고 그런데 얘는 잘 버텨줬어요. 네, 굉장하네요. 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네, 뭐 이거 그 아일리아 그 신밀러 있잖아요. 황반변성 그 신밀러하고 또 이제 더 비만 치료제가 2개 파이프라인인데 사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때는요. 이거 뭐 어떤 기자분이 좀 안 좋은 글도 쓰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부터 회사 확인하고 또 회사 홈페이지에서 또 한번 확인하고 전화돼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럴 때 98,000에서 10만 원대까지 집중 공략해서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에이스 해드리자면 뭐 지금은 이제 조금 횡보를 하고 그럴 거예요. 15만 원 이탈하면 매도하셔야 되고요. 한 20만 원 보는 전략
유효하지 않나 단기적으로요. 왜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삼천당 제약 보고 계신 분들 잘 흐름들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이에요. 시프트업은 어떻게 보세요? 시프트업은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시프트업이 바로 양양 패턴에서 제가 딱 들고 나왔거든요. 어려운 장에서도 일단 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었는데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뭐 단기적으로도 그때 뭐 제가 7만 원까지는 뭐 무난한데 7만 원 찍었거든요. 7만 300원까지가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7만 원 넘어갔으니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전해주시죠. 예, 뭐 자막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번 주 여러분께 선보일 종목은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신규상장인데 PNS 미케닉스라고 이름도 외우기 힘들죠. 그렇네요. 예, 굉장히 근데 기네요. 예, 재활 로봇 그 의료기기거든요. 예, 그거 한번 좀 많이 내렸네요. 그에 대해서 왜 이 회사가 좋은 뭐 괜찮은지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무방 이야기 또 바로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위원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황금 100점 전략을 통해서 뭐 저도 이렇게 뭐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 또 월요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상승 흐름이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놀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또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이재상의 파인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참 어제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또 들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한가만 종목들 또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생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보면은 네,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만 드리면 참 좋은데 실제 시장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벌써 한 2, 3주 전부터 이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고 메시지를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장이 하락을 해야지만 그때서야 우리가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버커 허쇼웨이 지금 이제 투자 쪽에서는 이미 뭐 현금을 많이 이제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어느 정도 또 성장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반드시 이제 그런 항상 성공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버커 허쇼웨이도 그런 투자에 있어서
현금을 벌써 22년도부터 뭐 계속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실전 매매에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현금의 한계가 있고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뭐 자금이 많다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전에서 투자하는 방식은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대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한 이틀 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속도를 보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그러니까 하락과 급등과 급락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미 이제 엔비디아가 고점에 논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그런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과 연동되지 않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자, 봅시다. 자,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종목들이 하락폭이 연동돼서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횡보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덜 받는 종목이겠죠. 자, HLB 이 시간에 벌써 이제 수개월째 제가 리뷰를 드리면서 HLB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번 주에도 보시면 이제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HLB는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게 유럽에서 리보세라립을 식이의약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식이의약품으로 선정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식이의약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의료보험에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럼으로써 소비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투약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죠. 유럽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유럽에서 식이약품으로 승인해줬는데 과연 미국 FDA에서는 승인을 거절할 것인가. 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HIV 리보세라립을 FDA 다시 재신청했을 때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HIV라든지 HIV 제약에 급등하는 포인트는 앞으로의 FDA 승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시간과의 싸움이겠죠. 다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완만하게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양봉을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N자형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FDA 재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11만 원 선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똑같이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3주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것이다 했는데 일단 예측은 맞았죠. 네, 예측은 맞았는데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도 횡보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상승한다기보다도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없는 분들은 또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거의 한 11개월째 설명을 드리는 종목이 바로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뭐 시장에 알테오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알테오젠이 지금 뭐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포착된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뭐 400%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실제 알테오젠의 400% 이상의 계좌도 제가 실계좌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 최근 뉴스를 보면은 산토스랑 이 히알루로니자제 요게 이제 뭐냐면은 필러에 이용되는 건데 저거를 이제 기술 수출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토스와 공동 개발을 하고 그 기술 수출료를 받게 돼 있는데 러닝 개런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판매량에 따라서 기술 수출료를 더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저 호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인데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호재가 몇 가지가 있죠. 뭐 알리아의 유럽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테르카제는 국내 승인이 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또 호르몬제에 대한 지속적인 호르몬제 임상 이상이 승인이 됐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는 많이 오르진 않았죠.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거의 한 6주가량의 6주가량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지금 한 2주가 채 안 됐는데 이 구간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서 다시 행보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 과연 어느 쪽 섹터가 시장 대비해서 버텨주고 또는 상승을 해주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지나간 종목들 뭐 많이 올란 거 저런 얘기는 뭐 우리가 숱하게 들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과 못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옥석을 구분을 해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과연 더 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리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크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점은 돌파했지만 뭐 시장의 영향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지금 뭐 30만 원대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해준다고 하면은 원래 제가 목표했던 거는 33만 원이었습니다. 33만 원 목표가에 한 0.5% 정도 못 미쳤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목표가를 더 상향을 시켜서 39만 원대까지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성첨단소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대선 지금 이제 3달여 남았는데요. 미국의 대선 방향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북주 또 뭐 마리아나 뭐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간밤에 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일단은 제외하고 마리아나 같은 섹터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마리아나 그리고 그런 대북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마리아나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죠. 보시다시피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고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음봉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양봉이 나왔다는 거.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포착된 이후에 거의 한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선 테마가 50%만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봉상 봤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는데 지금 4주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거래가 줄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가 없었다는 얘기고 추가적인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주초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거나 시장의 어떤 급락에 의해서 하락 출발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루의 매수 찬스입니다. 없는 분들 매수할 수 있는 저루의 기회겠죠. 자, 주봉상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공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마리아나 관련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아이큐라는 종목이 있죠. 아이큐는 보면은 이 종목은 이 회사의 기술력은 이제 패치 기술에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붙이는 패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뭐 흡연 패치도 있죠, 그죠? 그런 이런 패치를 보면은 비만 패치, 치매 패치, 근데 대마도 이 회사가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대선에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런 박스권을 얼마나 유지하고 견고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할 때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마지막 거래 이제 금요일 날 어제 좀 하락을 보였지만 특별히 이 고점에서 큰 매도 물량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지난주에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죠?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하락 출발을 하겠지만, 하락 출발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1차적인 목표가 요 4,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이 종목의 가장 기준은 바로 이거죠. 네, 이때 보시면은 이제 1월 달에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수렴을 해 오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자, 아이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4억을 매각을 해서 600억을 확보했는데 600억을 확보했다는 거는 유동성도 확보됐고 그 유동성이 확보된 600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공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4억을 매각했던 내용들이 호재로 작용하지만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과연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 나오는지가 우리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G입니다. 이 종목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임박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와 통화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종전이라든지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 종목이 SG입니다. 이 SG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 자체가 그쪽에서 현지에서 직접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레미콘이라든지 뭐 이런 아스콘 이런 것들은 수출이 안 되죠. 직접 현재 생산을 해서 바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아스콘, 아스팔트 재료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철강 슬래그라는 게 있는데 철강 회사에서 버려지는 철강 슬래그를 아스콘과 결합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강도가 세집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철강 회사와 조인을 해서 그 철강 슬래그를 공급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그런 어떤 물량들을 공급을 받아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3월 달에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마 우크라이나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아까 전에 보셨던 오성첨단 소재와 똑같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네, 5일선 이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착된 이후에 거의 한 72% 올라갔지만 이런 대선 테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테마가 뭐 100% 이하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중요한 거는 거래가 줄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가면서도 조정을 받지만 조정받았을 때 거래가 많이 터졌냐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 주봉 상태가 이런 차익 실현들이 나온 듯한 그런 윗꼬리를 발생시켰지만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오면서 매수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매도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개파락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오성첨단 소재나 SG나 이런 종목들이 하락 출발하면은 조루의 매수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보다는 그걸 정말 기회로 노리고 우리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테마, 뭐 마리아나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대북주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돈이 몰려가고 있고 또 하나 돈이 몰려가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지금 이런 불안 정세 자체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핵심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네타냐후가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에서 만약에 종전이 중동 지역에 휴전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다 나오게 된다면은 네타냐후가 바로 이제 사법적 리스크에 따라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휴전을 안 하고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에를 갖다가 이제 피살을 시켰는데 이거는 전쟁을 휴전을 하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져 나가겠다 이런 뜻이고 이거 우리가 넓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타냐후의 그런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가 이쪽에 계속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구나. 이걸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흥부석유가 사실은 지난주에 포착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 돼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제 수요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우리가 정고점이라는 그런 개념,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정고점에 대한 개념이 물론 저항으로도 작용하지만 저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저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없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무중력 상태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이 정치 지도자 피살에 대한 보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복이 나오는 그런 보복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실제 보복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또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또 변동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은 거래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이 구간에서 보면은 시가와 종가가 큰 변동이 없다. 사실은 큰 변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착시 효과를 느끼고 있는데 실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변동성이 큰데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됩니다. 여기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가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흥부석유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닥의 영망치죠. 예, 바닥의 영망치. 네, 이것도 바닥의 영망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런 영망치가 나왔다는 거는 이 2만 원의 저항을 과연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을 분명히 뚫을 수가 있고 여기서 2만 원이 돌파됐을 때는 한 2만 8천 원,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이 몇 가지가 있죠. 뭐 흥구석유, 흥하해운, 또 뭐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최소한 한 개라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근데 그 종목들은 분명히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가던 날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가던 날 한국석유도 급등을 했는데 다시 또 흥구석유가 조금 올라갔을 때는 한국석유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 작업을 맞추면서 동반 상승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같이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흥하해운인데 흥하해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운주인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이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보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동 지역 정세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뭔가 진행 상황이 더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작년 12월과 1월 사이에 급등이 나왔던 지금 여기 화면은 잘 안 보이시지만 이때 당시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가운데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이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매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돈의 흐름은 아마 그런 미국 대선 관련된 그런 종목들과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중동발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압축을 하면 충분히 시장이 안 좋아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하해운의 주봉을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제 영망치가 나왔죠. 거래량이 터지는. 네, 이런 구간에서 바닥에서 이런 구간이 터졌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추세를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냐.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바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 추세가 돌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굉장히 앞으로도 또 중요한 종목이 되겠다.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 흥흥 시리즈라고 하는데 흥하해운, 흥구석유는 항상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좀 보유하시면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바이오들의 흐름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cs는 어제도 양봉을 띄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목요일 대비해서 종가에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자,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이 유상증자도 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0.2주에 대한 무상증자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그런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이런 구간들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폐암 신약 물질에 대한 일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임상 인원들이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임상에 돌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폭,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죠. 이런 강한 하락폭이 나왔을 때 여기에 매물대가 집중돼 있고 여기에 매물대는 뭐 대략 봤을 때 4,000원대 초반.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2,000원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매물대 바로 직전까지 목표를 노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못 가도 3,9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가 줄고 있죠. 거래가 준다는 거는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거래가 준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고 매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주봉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유틸렉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바이오 종목입니다. 고용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CAR-T 치료제에 대한 유럽 종양학회에서 초록에 채택되는 초록에 채택되면서 그것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바이오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선정됐기 때문에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강한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시장은 빠지는데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제도 어제도 계속해서 양봉을 띄우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N자형 반등이 나올 단계가 거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이 만약에 예측을 했을 때 월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종목이 뭐 2, 3%대 하락 출발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유틸렉스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월요일 날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주봉상 보면 뭐 답이 딱 나와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을 받으면서 큰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양봉을 유지했고 그리고 거래는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이제 디프레스 되신 그런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8월 달 그리고 이 하반기에 우리가 시장에 대비해서 종목별 대응. 우리가 시장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공략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보기 위한 건데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너무 디프레스 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략한 섹터들이 잘못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는 이제 손이 느린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자괴감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손이 느리다고 해서 늦게 사거나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손이 느리다고 해도 생각의 판단이 빠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너무 순발력 있게 대응을 안 한다는 거는 일단 내가 선택한 종목은 실수 없이 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죠. 안 좋게 흐름이 나온다면 빨리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물려있는 그런 계좌들을 빨리 복구하기 위한 방법들. 그러니까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뭐 물론 치킨 3마리는 제가 항상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좌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무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말 다음 주에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들 그런 종목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대응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잘 채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이재상 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증시 동향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젯밤 간밤 미국 증시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텔이 폭락하고 뭐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어떤 고점 논란들이 드디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더 완벽하게 빠져야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9만전자 나오면 제가 최고점을 찍는다고 하락에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지없이 9만전자 직전에서 지금 이제 7만전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손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과연 돈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는 삼성전자 앞으로 뭐 계속 가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가 내가 돈이 투자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락률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어에서 거품의 경고 그리고 반독점 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옵션 만기도 있는데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신호에서만 끝나길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 주도 든든하게 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저희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는 지금 요즘 핫한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 같네요. 비만, 치매, 마리화나까지 함께 또 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의원님?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과연 어떤 섹터가 살아남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비만이라든지 치매 그리고 대마까지 여러 가지 섹터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일 같은 게 좀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거래가 없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한 4,000원 이상까지 노려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더 상방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HLB 제약 만나보겠습니다. HLB 제약은 이번 주에 또 추세를 좀 전환하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장에서도 많이 안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위원님. 네, 그게 이제 시장의 강한 종목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음봉을 그리거나 이번 주에 굉장히 낙폭이 있었지만 오히려 낙폭을 만회하면서 오히려 주봉상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종목이 이제 HLB 제약, HLB인데 리보세라닙이 유럽에서 식이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만으로 봐서는
추후에 FDA 승인 자체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벌써 예측으로 어느 정도 나왔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HLB 제약이 이제 61선이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26,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게 되면은 61선이 회복될 것이고 61선이 회복됐을 때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잘 기다리셨고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가 최소한 한 3주 이내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한 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주 전략도 세워볼게요, 위원님. 다음 주는 어떻게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 결국은 이제 돈의 흐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중동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중동발 리스크에 움직일 때 항상 움직였던 바로 해운주가 바로 흥하해운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3거래 연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다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이런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매물대는 4,000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격적인 전략으로 봐서는 손절가는 2,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3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해운이나 물류비가 지속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공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 시장의 주도주들 지금 말씀드렸던 흥구석유, 한국석유, 흥하해운 전부 다 지금 적중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 지금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400%를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이 실제 400%난 그런 계좌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피신처, 그러니까 종목이 시장이 하락해도 덜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시장이 반등했을 때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흥하해운, 흥구석유, 한국석유 전부 다 급등하는 전략에서 적중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만 우리가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피신처 종목들 그리고 이 피신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사태가 마무리되고 시장이 상승했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 12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어제 그리고 또 이번 주말까지도 고생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주말만큼은 푹 쉬시고요. 다음 주 대비 철저하게 한번 해봅시다. 옵션 만기일도 있고 물론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또 이재상 위원과 또 여러 위원들과 함께 철저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이재상 위원과 함께 꼭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주 시청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